안녕하십니까. 시효의 빛의 서진우입니다. 오늘은 24년 4월 5일 날 판결이 났던 이익소각 2심 승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익소각은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판결문이 있어요. 판결문이 있고 여러 교육 자료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와 서류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그냥 판결문을 토대로 해서 시효의 빛 형식으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건 자체가 2018년에 대한 내용이에요. 2018년에 이익소각을 한 내용이고 그때 당시에 배우자분께서 우리 대표님에게 이렇게 약 9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좀 세금하고 여러 가지 역산을 해보면 그러면 9억 정도를 이제 증여를 하는 거죠. 대표가 배우자한테 증여를 받았어요.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익 소각에 대한 첫 번째 증여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분이 이제 기존의 배우자분께서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다. 원래 주주였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대표자가 주식을 받아서 법인에다가 양도를 하게 됩니다. 왜 이익소각인데 양도냐 이러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판결문에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익소각이든 그냥 자사주든 그냥 모든 걸 통칭해서 그냥 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양도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양도를 했죠. 그러면 9억 원어치를 양도를 했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9억을 대표자한테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익소각이라는 것 자체가 잉여금에서 빠지는 걸 말하죠.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무엇을 했느냐? 이 9억을 가지고 뭘 했냐면요. 가지금을 변제를 합니다. 자, 보세요. 배우자가 9억을 증여를 하고 그 다음에 대표자가 증여받은 그 주식을 법인에다가 팔고 9억 원을 받으면서 바로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가지급금을 변제를 한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과세관청에서는 이걸 가지고 사건의 재구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조사 내용이 같아요. 이게 이제 탈세냐 아니면은 절세냐 이런 걸 따질 때 사실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차이가 없는 건데 국가에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 과세관청에서는 그러면 배우자가 이렇게 증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팔았던 과정이 아니고 대표가 원래 보유하고 있는 주식, 원래 보유 주식을 이렇게 팔아서 이익소각을 하게 되면은 의제배당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 원래 주식은 누가 가지고 있었죠? 배우자가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원래는 배우자가 팔았던, 대표가 팔았던 각자 주식이 있었으니까 그럼 이 주식들을 그냥 팔았다라고 하면 양도세가 됐던 배당소득세가 됐던 부과가 된다는 거죠. 이게 과세관청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면 과세관청은 뭔가 이제 사건을 재구성할 때 대표자가 팔았다 아니면 배우자가 팔았다. 그런데 판결문 내용을 보면 과세관청에서 주장을 하는 게 배우자가 증여한 거는 또 따로 보고 있어요.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배우자가 증여를 한 건 증여를 한 거고 그러면
참 웃긴 게 배우자 증여는 공제에도 다 쓰고 9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냈던 것들은 오케이 인정하는데 여기서 사건을 재구성할 때 이렇게 각자가 팔았으면 세금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의 재구성에서는 굉장히 억지가 좀 보일 수도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내용 자체가 이 사건의 재구성에 대해서 승소에 대한 얘기예요. 납세자가 지금 승소를 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중요했던 게 뭐냐면 지금 이익소각 관련해서 이렇게 소명 요청이 들어오거나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됐던 사건들을 보면 그리고 실제로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던 납세자가 승소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보면 다 그 자금의 귀속처가 팔았던 사람이 아니었던 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살펴볼 게 있죠. 배우자가 증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대표자가 팔았어요. 그래서 법인에서 돈을 주고 이 돈을 대표자가 썼느냐 안 썼느냐를 따지는 게 귀속처를 결정하는 사항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여기서 대표자가 바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지급금을 변제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금으로 돈이 들어왔을 때는 대표자가 무슨 이제 아파트라든가 땅이라든가 이런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걸 한 번에 사지 않으면 귀속처가 불분명할 수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보면 가지급금을 변제했다라는 내용은 귀속처가 명확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이익소각을 엄청 많이 했을 때,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제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내용을 봤을 때는 귀속처가 아주 명확하게 됨으로써 납세자가 승소를 하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같은 내용으로 지금 과세관청에서는 이제 항소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또 질 수밖에 없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승소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표는 가지급금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목적이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판결문에서. 그리고 가지급금을 변제함으로써 그 돈을 받았던 대표자에게 귀속이 됐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활용해서 배우자가 향후에 활용할 수 있는 혹은 쓸 수 있는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손해를 보게 됐다. 이게 또 판결문의 취지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존의 주주였고 그래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배우자, 그 다음에 대표, 그러면 50대 50, 여기는 50대 50은 아닌데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50대 50으로 보유를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50% 중에서 30%를 증여를 해서 소각을 했다. 이게 지금 이런 사건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과세관청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겁니다. 대표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소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판결문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했냐. 대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우선적으로 소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결했어요. 그래서 바로 소각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납세자가 세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납세자는 세금을 낼 그런 이제 양도냐 혹은 배당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번 판결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좋게 저는 판결이 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납세자는 내가 세금을 내는데 어떻게 세금을 낼 거냐라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 판결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소각을 뭐 무작정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과세관청에서 사건의 재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너네는 왜 탈세가 됐느냐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증여 혹은 바로 대표가 가지고 있는 걸 소각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는 건데 보세요. 배우자가 증여를 이렇게 했죠.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했을 거냐? 증여 신고를 했고 증여세를 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대표자가 자사주 이익 소각을 할 때, 이 소각을 할 때 상법 절차가 있죠. 자사주와 이익 소각은. 그러면 애초에 양도를 할 때 소각의 목적이었냐 아니면 보유의 목적이었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건의 재구성에서는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전부 무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노동을 했다. 그럼 그 노동력도 무시를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상법 절차를 적법하게 다 지키고 신고하고 세금 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세관청은 이 모든 일련의 행위들을 무시한다? 그래서 사건의 재구성을 한다? 이게 무슨 루미큐브처럼 막 재구성을 하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의 재구성을 할 때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점 그리고 이런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다라는 걸 이제 법원에서 정해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절차가 무시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진짜 무언가의 세금을 아예 안 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사건의 재구성을 했을 때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증여 신고하고 증여세 내고 그 다음에 배당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대표가 이 가지급금을 변제하려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네, 맞아요. 재무구조 개선에 의지를 가지고 가지급금 변제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의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한 거죠. 개인의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물론 다 이익은 있습니다.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사건의 재구성을 하더라도 납세자가 승리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조건 맞다 틀리다의 내용은 아니지만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봤을 때 아까 이 부분 기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권 발행도 하고 그래서 주권마다 다 분리를 하고 인지세도 납부를 하고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대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우선적으로 소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 판결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2심까지 갔잖아요. 그럼 대법까지 갈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갈 가능성은 당연히 있죠. 누구나 지던 이기던 그냥 더 갈 수는 있는 거니까. 그런데 1심 그리고 2심에서 지금 이거는 2심 승소잖아요. 그래서 2심까지 해서 이제 다투지 않았던
그러니까 다루지 않았던 이런 내용들로 3심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 사건의 재구성까지 다 해서 올라갔고 또 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올라갔고 조금 더 내용 추가했던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었던 사안이고 납세자는 오히려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분명해졌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3심을 그런 다른 주제들로 가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다른 게 크게 없어 보여요. 판결문을 끝까지 다 읽어보면 다른 내용으로 갈 수 있다? 아니, 대표가 가지급금 변제하는데 돈을 다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데 돈이 뭐 가가지고 이게 뭐 배우자가 썼다거나 뭐 이런 거면은 다시 한번 가볼 수 있겠지만,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어렵다. 그래서 1심, 2심에서 다른 사건이 있어야 한다. 이게 팩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심에서 승소를 했죠, 납세자가. 그리고 2심에서도 승소를 했어요. 그러면 1심에서 판사님이 있었을 거고 2심에서도 판사님 한 명이 아니니까 판사님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3심에서 예를 들어서 3심 대법에 가서 여기에 있는 판사님께서 이게 판결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엄청나게 잘못된 사건이 아닌 다음에는 1심에서 2심에서 판결했던 판사님들을 다 뒤집어야 되는 거거든요. 야, 니네 틀렸으니까 이거 다시 검토해 이거거든요. 이게 과연 될까요? 왜냐면 엄청나게 잘못된 게 없어요. 다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건들은 뭐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좀 다툼의 여지가 여기서 끝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행위 자체가 실질 행위가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느냐? 왜? 증여, 신고 이전에 이제 주권 발행을 했겠죠. 주권 발행, 증여, 신고. 여기 주권 발행할 때는 인지세를 내야 되고, 그럼 다 신고잖아요. 증여도 신고, 그럼 증여세. 그 다음에 대표가 양도할 때, 양도 그리고 소각을 할 때 상법 절차 다 지키고 신고, 소각, 등기 이런 모든 행위들이 야, 너네 그거 가짜야.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나라에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법대로 실제로 증여하고 그리고 주권 발행하는데 인지세도 납부하고 그다음에 상법 절차를 지켜서 소각하고 법원에 가서 등기하고 이런 실질 행위들이 과연 가짜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사건은 더 가는 건 좀 아니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뭐 가세관청에서 또 제 방송을 보고 또 안 좋게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의 의견은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익 소각이라는 거 그리고 자사주 같은 이렇게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은요. 적법한 절차를 잘 거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이익 소각 실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오의 빛의 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